안녕하세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신우이가 저를 도둑으로 몰았어요. 시어머니의 금목걸이가 없어졌는데 모든 화살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도 참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사이다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이고요. 남편과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둘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나름 저를 챙겨주시고 시아버지도 무뚝뚝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3살 어리고 아직 미혼이에요. 집에서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죠. 평소에도 저를 좀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언니는 너무 촌스러워. 언니는 센스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요리,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쇼핑하러 나가거나 뷰티샵에서 네일아트 받고 있었어요. 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잖아. 언니는 집안일이 취미잖아. 이런 말로 당연하게 여겼죠. 저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인데 뭐 어때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만 계속 일하고 신우이는 놀기만 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일요일이었어요. 시댁에서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문이었죠. 친척들이 다 모였고 저는 역시나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바빴어요. 신우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친척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모임이 끝나고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혹시 내 금목걸이 못 봤니? 어제 방에 뒀는데 없어졌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는 못 봤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의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엄마 방에 들어갔죠? 무슨 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웬 신문이냐 싶어서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인사드리려고요.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요. 하지만 신우이 목소리에서 뭔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시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엄마 목걸이 안 가져갔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야, 너 지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가져간다고요? 금목걸이를 실수로 가져간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여보, 혹시 정말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니지?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15년 된 남편이 저를 그렇게 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신우이가 친척들한테 뒷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이 엄마 금목걸이 가져갔나 봐.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 하셔. 친척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면서 말이죠. 고모님이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얘야, 진짜 그런 거 아니지? 저는 그때마다 억울해서 정말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 표정을 보면 반신반의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까지 혼란스러워했어요. 큰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목걸이 진짜 안 가져간 거야? 친구들이 엄마가 도둑이래.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아이까지 그런 얘기를 듣다니.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남편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였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 가족들에게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댁 모임에서도 혼자 떨어져 있고 친척들도 저와 대화를 피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신우이가 얼마 전에 돈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예전에 들은 얘기도 있었어요. 신우이가 온라인 쇼핑에 중독되어서 빚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혹시 신우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댁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시아버지께 정중히 부탁드려서 그날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죠. 아버지, 제가 정말 억울해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CCTV를 보니까 저는 정말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인사만 드리고 나왔더라고요.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신우이가 혼자 시어머니 방에 한참 있었던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엔 동네 금은방들을 하나씩 돌아다녔어요. 혹시 이런 목걸이 팔러 온 사람 있나요? 시어머니 목걸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요. 세 번째 금은방에서 드디어 찾았어요. 아, 이거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 팔고 가셨어요. CCTV에 찍혀 있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정말이지 신우이가 또렷하게 나와 있었어요. 목걸이를 내밀면서 현금으로 바꿔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 기록도 확인했어요. 신우이가 그날 밤에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을 샀더라고요. 목걸이 판 돈으로 말이에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댁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가져갔어요. 증거 영상들을 모두 담아서요. 신우이는 평소처럼 당당했어요. 언니, 아직도 목걸이 못 찾으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곧 찾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가족 여러분, 잠깐 보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시댁 CCTV 영상이었죠. 이게 그날 제가 어머니 방에 간 모습이에요. 보시면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왔어요. 방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가족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그런데 이 영상도 보세요. 신우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금은방 CCTV였죠. 신우이가 목걸이를 꺼내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모습, 현금을 받아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이게 정말이야? 신우이는 이제 완전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증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날 밤 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목걸이 판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셨더라고요. 신우이가 결국 무너졌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돈이 너무 급해서,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언니를 도둑으로 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도둑이라는 소리 들으면서요. 앞으로 절대로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신우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신우이는 가족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에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사과하셨어요. 얘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너 편이야. 아이들도 다시 밝아졌어요.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친척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 신우이는 목걸이 값을 변상하고 제대로 된 사과문까지 써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됐어요. 시댁 모임 때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이번엔 신우이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신우이도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해요. 지금도 시댁과의 관계는 좋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